소설을 크게 보면 지원 동기가 있고 또 그 안에 열정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도전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입사 후 포부라는 크게 구성이 한 3단계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열정에는 뭐 열정 이외에도 뭐 도전도 있고 본인의 어떤 성장 학부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어떤 경험했던 것을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차별화 포인트로 될 수 있는 지원 동기, 열정,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원 동기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보면은 글로벌 마켓 리더 어디어디의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제 직업과는 제가 가진 역량을 잘 펼칠 수 있고 10년 후에도 지속하며 더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디어디는 ODM을 통해 주도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유명 브랜드의 디자이너와 브랜드, 백화점 브랜드까지 고객으로 삼아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R&D 분야에 끊임없이 투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 생산만 하는 OEM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체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의 가능성 역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ODM에 집중하며 내수 없이 100% 수출만으로 성장하는 토탈 패션 브랜드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섬유업계는 수명이 짧고 빠르게 변하는 패션 트렌드에 발맞춰 소품종 다량 생산 체제로 수요를 다양하게 개성있게 창출해낼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분야의 확고한 신념과 성장성에 10년 후 더 커져 있을 여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어떠한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지원 동기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쓰기에 상당히 고민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쓰는 게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지원 동기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나름대로 굉장히 분석하고 준비하고 조사해서 쓰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바꿔 얘기하면 지원 동기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그 분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분석해 왔고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했던 것을 나름대로 제가 명확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 조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또 조사했던 내용을 가지고 읽는 사람도, 읽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도 이 지원자가 정말 우리 회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얼마나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팁을 하나 드리면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를 쓸 때는 적어도 산업에 대한 분석이나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경쟁 우위나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어디 가서 보면 찾을 수 있을까요? 예, 다양한 분야가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한 최근 6개월 정도의 기사를 분석하고 이 기업이 지금 어느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지 또 어느 산업에 도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면서 내가 이런 분야가 지금 이 기업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 산업의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느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모아서 압축한 것이 지원 동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분야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하시고 또 하나는 최근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혹시 리스를 보실지 모르겠는데 리스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최신 논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논문을 보면 논문에도 그 분야에 대해서 산업, 땡땡 산업 이렇게 쳐보시면 최신 논문들도 쭉 나오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면 잘 돼 있는 자료만 찾으면 산업의 발전 과정이라든지 산업의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제품별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어필하실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열정입니다. 아무래도 영업 분야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좀 적극적이다, 또 도전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면 분명히 지원자를 바라보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친구랑 한번 만나보고 싶겠구나, 만나보고 싶구나 이렇게 만나보고 싶은 자기소개서를 쓰셔야 됩니다. 한번 내용을 볼게요. 4년 전액 장학생이 되기까지 고등학생 시절 대입을 꿈꿨지만 값비싼 등록금은 저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평생 후회로 남을 것 같아 다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장학금을 알게 되었고 장학생 선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첫째, 학교 선생님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매일 새벽 1시에 취침하고 5시에 기상하며 남들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였고 각 과목 선생님들의 수업 스케줄을 외워서 휴식 시간에도 궁금한 것을 질문하며 해결하였습니다. 한 번도 학원을 다니진 않았지만 제 배우에 대한 열정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힘들수록 더 선명한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비비드 드림 이퀄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하는 공식을 명심하고 늘 실천하고 항상 노력해 왔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며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생생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항상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어떠한 유혹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도전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여러분이 이렇게 대단한 것만이 열정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장학금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내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을 노력하고 도전해서 열심히 해갖고 도전을 해서 이뤄냈다라고 하면 기업이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이 친구가 우리 기업에 입사를 해서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잘 이겨낼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쓸 때 나름대로 여러분이 좀 동기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뭐다. 정말 내가 여의치 않았지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한다면 기업도 여러분들한테 아, 이런 지원자가 나름대로 우리 기업에 와서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입사 후 포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입사 후 포부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어떤 것을 느끼셔야 되냐면 아, 이 사람이 정말 막연하게 입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쓴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썼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아 넘버원 뭐 땡땡땡 입사 후 현재 중국 내 70여 개 매장을 가진 여기에 영업이익률을 매년 10% 이상 성장시키고 베이징, 상하이, 난징, 항저우 등 주로 동부연안 쪽 도시에 집중된 유통망을 서부 도시들까지 중국 전역으로 더욱 확대시키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중국에서 직접 발품을 팔아 방을 구했던 제 경험처럼 유통망구역 키맨들과 관시 형성에 주력해야 하는 대신 직접 발로 뛰는 영업을 택하여 매장을 확대시킨 여기에 성공담에 제 모든 역량을 바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저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를 어학연수와 코트라 인턴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였고 특히 중국 신세대 소비층 중 소황제 세대로 대표되는 1억 명의 빠링어우, 지유링어우 세대, 80년대, 90년대 출생자의 무궁무진한 소비 가능성에 매료되어 학사 논문도 이에 근거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메이드 포 차이나의 시대인 오늘날 개성을 중시하는 중국 2030 여성 소비자들의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중국 유통망 기획과 관리에 힘써 10년 안에 여기를 글로벌 1위 브랜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자, 이 친구는 구체적으로 자기가 가야 되는 분야에 대한 목표도 명확하게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이런 경험을 했던 것처럼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가 보통 입사 후 포부를 쓸 때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입사 후 포부를 뭐 물어보든지 쓰든지 하면 보통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저는 입사하면은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입사하면 또 이러이러한 부분을 배우겠습니다. 또 입사하면 이렇게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썼는데 저는 이 자소서를 보면서 가장 저한테 유니크하게 느껴졌던 건 뭐였냐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썼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하고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형태를 쓰는데 이 친구는 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한 변화의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런 분야의 경험을 했고 노력을 했는데 그걸로 우리 기업을 글로벌 1위 브랜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입사 후 포부를 쓰면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막연하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했던 것을 발전시켜서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입사 후 포부를 많이 쓰는데 입사 후 포부라는 관점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걸 보려고 물어볼까요? 적어도 이 사람이 이 분야에 대한 방향성과 이 사람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 없냐라는 걸 보는 거죠. 막연하게 그럴 거라면 굳이 입사 후 포부를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내가 입사 후 포부라는 걸 쓸 때는 적어도 내가 조사한 부분 그리고 하고 싶은 부분이 나올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왔다라는 것도 같이 보여줘야겠죠. 하겠습니다만 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뭘 했길래 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사 후 포부에 여러분의 확고한 의지가 보여지고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을 해왔는데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지원 동기, 열정, 입사 후 포부를 봤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분야에 대한 조사와 분석 그리고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방향성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로서 나는 그래도 이러한 노력을 해왔다. 대단한 것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이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떠한 준비 또 어떠한 경험 나름대로 이렇게 꾸준히 해왔습니다라고 보여준다면 기업에서는 아, 이 사람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고 특히 영업 분야에서는 적어도 내가 가는 분야에 대한 트렌드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뽑고 싶은
자기소개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여러분들하고 가장 성공한 사례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꼭 뽑히는 그런 자기소개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